네, 안녕하세요. 매트랩 11장 기호수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호수학은 이미 앞에 익준이가 9장과 10장을 열심히 설명했겠지만 앞의 내용과는 약간 별개입니다. 이전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 수치 연산을 해가지고 미리 숫자를 할당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뭐 사칙 연산을 하든 뭐 그래프를 그리든 이런 짓을 해가지고 계산을 수행했어요.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이나 공학에서는 일단 문제를 다 둔 다음에 숫자를 계속 바꿔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식이 고정이 된다면 어떨 때는 그 값에 1을 넣고 2를 넣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근데 이전에 했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는 이제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호 변수라는 걸 둬가지고 이러한 그런 복잡한 상황을 구해보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뭐 그래프도 그려보고 뭐 방정식도 풀고 미적분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할 겁니다. 이거를 하려면 반드시 Symbolic Math Toolbox를 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.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김재민 쌤한테 받을 때 그걸 꼭 까먹지 않고 받도록 합니다. 물론 그 사람한테 말할 건 아니고 여러분이 체크를 잘 하면 돼요. 그냥 그 있는 거 다 다운하세요. 다운받아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. 그래서 이런 심볼릭, 이 기호 체계를 쓰는 이걸 이제 기호 개체랑 기호식이라고 하고 이 기호 개체와 기호식을 이용해가지고 뭐 다양한 방정식도 풀고 그리고 뭐 그래프도 그리고 할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이 기호 개체와 기호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기호 개체라는 거는 아직 그 값이 할당되지 않은 변수 혹은 수 아니면 기호 변수와 수들을 만들어진 이 기호식이 기호 개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두는 이 매개 변수 x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x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. 내가 원하는 대로.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생성할 건데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? 이건 제가 앞에 실패한 사례입니다. 이게 지금 6번째 찍는 건데 쉽지 않네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설정할 때는 내가 두고 싶은 이 변수를 먼저 적고요. 그 다음에 sym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합니다. 그리고 뒤에는 내가 사용할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이 기호를 쓸 때는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. 띄어쓰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변수 2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붙여야 되고요. 이 변수에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이 기호 안에 또 숫자가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는 거죠. 근데 이렇게 하면 한 개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A는 A다 이렇게 뜰 거고 이제 BB라는 것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BB가 뜨는데요. 이제 얘네가 이렇게 왼쪽에 제대로 떴다는 게 제대로 생성이 됐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꼭 지금 앞에는 BB는 BB 항상 똑같이 뒀는데 다르게 둬도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둬도 이 G는 감마라고 나오죠. 그래서 기호 개체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. 기호 개체가 꼭 이렇게 문자일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5 이런 거 넣어도 5 이렇게 나오고요. 뭐 파이 하면 될 것 같겠는데 y는 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값들도 다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변수랑 어떻게 구분하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e는 13 이런 예시를 한번 보게 된다면 y를 내가 기호 개체로 정의했을 때 이 파이는 왼쪽에 적혀 있었는데 이 e를 정의할 때는 이 탭 키죠. 스페이스를 해가지고 오른쪽에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빠르게 얘네가 기호 개체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그 값을 한번 입력해 봤을 때 띄어쓰기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이제 이 기호 개체를 여러 개를 이용해서 만든 식을 우리가 기호식이라고 하는데요. 뭐 이제 한번 여러 개를 정해 보겠습니다. 여러 개의 기호 개체를 정의할 때는 SIMS가 둔 다음에 내가 정의할 애들을 이렇게 다 적으면 돼요. 그래서 제가 A, B, C, X, Y를 정의했는데
abcxy를 이용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 함수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f도 이제 이 기호 개체들의 사칙연산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식이 되잖아요. 우리가 이 f를 기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f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여기 숫자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숫자를 넣게 된다면 숫자를 대입한 형태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하나의 예시만 보여보겠습니다. 다 제거하고요. 다 제거해냈고 A를 기호개체 3으로 두고요. B를 기호개체 한번 5로 두고했습니다.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가 이를 이렇게 A분의 B 더하기 루트 2 이런 식으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값이 3과 5를 대입한 형태로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때 제가 한번 그냥 변수 C랑 D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이제 이 F 써도 되겠다. F에다가 이제 다시 똑같은 형태의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아까 계산 이 루트 2 더하기 4분의 5랑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F는 앞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2에다가 2분의 1승 더하기 3분의 5로 나왔는데 이 F는 3.0809로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를 바탕으로 이 기호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엄밀한 정확한 극값이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할 때는 이 근사치로 계산을 항상 나오게 됩니다. 사실 그 엄밀한 원리는 저도 모르는데요. 이 기호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식이 정확한 값을 유지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 정도는 충분히 할 것 같고 여기 뭐 find 이런 함수도 있는데 뭐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기호식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개를 정의했으면 이제 얘네들을 좀 다루는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대표적으로는 뭐 collect 함수랑 expand 함수였나? expand랑 이 factor 함수들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얘네가 다 제대로 작동됐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기능들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collect 함수부터 설명하면은 이 collect라고 하는 거는 이 변수들 중에서 지수에 같은 변수가 있으면 걔네들을 다 이렇게 모아주는 애들을 우리가 컬렉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하고 xy를 이렇게 기호개체로 정의를 한 다음에 제가 x를 이렇게 둬보겠습니다. exp의 곱하기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죠. x가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x승 더하기 x제곱으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collect s 하면은 이제 사수가 높은 이 x3승이 먼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x 그리고 상수항의 형태로 이 지수의 최고차항의 순서대로 이 내림차순이라나? 아마 그럴 거예요. 오름차순인가? 헷갈리네. 아무튼 이렇게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대로 나타내주는 함수가 collect 함수가 됩니다. 두 번째 함수는 이 expand 함수인데요. 얘네는 이 덧셈에 포함되어 있는 항들의 곱셈을 수행하고 이 얘네들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함수들을 전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.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요. AXY를 이렇게 두고 X의 기호식을 X 플러스 5에다가 X 마이너스 A에다가 뭐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하겠습니다. 이렇게 제대로 정의됐고 이제 이 T란 놈을 expand S 이렇게 둡니다. 오타를 냈네요.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은 이제 얘네가 다 계산이 된 다음에
LCM을 제외한 모든 계산이 다 되어 있는 각각의 인수들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쉽게 얘기하면 인수분해를 푸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 팩터 명령어는 더 낮은 차수의 다항식의 곱으로 다항식을 변환시켜주는 함수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x에 대해서 제가 3차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인수분해는 안 돼요.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의하면 x에 대한 3차식이 나오게 될 건데, 여기서 이제 팩터 x라고 두게 된다면 이 x의 인수인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3, x 플러스 2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매트라한테 시키면 3,000 해줍니다. 우리랑 다르게 좀 똑똑해요, 얘는.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할 수도 있다. 그리고 이 simplify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. 얘는 내가 굳이 식을 더럽게 썼으면 이거를 가장 깔끔한 상태로 고쳐주는 함수입니다. 그래서 뭐 약분도 다 해주고요. 그리고 뭐 계산할 수 있는 건 다 미리 계산을 해줍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x랑 y를 기호개체로 두고 s를 이렇게 두겠습니다. x 더하기 y를 x분의 1과 y분의 1을 더한 거를 x 더하기 y 나눌게요. 그러면 이 식을 계산을 해서 정리하면은 아마 xy가 나올 겁니다. 왜냐면 x 플러스 y가 약분되고 계산되면 xy가 나오겠죠. 그러면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simplify s 이렇게 두면은 얘가 알아서 계산해서 x 곱하기 y를 이렇게 답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굳이 더럽게 안 적고 간단하게 적을 수 있으면 알려준 함수가 simplify 함수다. 그래서 이게 제일 유용한 것 같아요, 얘네들 중에서는.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이제 기후 개체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얘네들을 변형하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대수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대수방정식은 한 개 이상의 기호 변수를 가질 수 있는 식을 의미하는데, 이 해는 반드시 수치값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해 자체가 어떤 값이 나와야 됩니다. 이때 방정식이 여러 개면, 그리고 여러 개 기호 변수를 갖는다면 이제 서형대수를 공부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, 그러니까 서형대수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한 놈을 t라 잡고 다른 애들을 t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해에 대해서 다른 해들도 다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 solve 명령어를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. 이 solve를 이용할 때 좀 조건이 좀 있습니다. 이 solve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들어가는 뒤에 있는 식이 0이다 라고 두고 풀게 되고요. 그래서 내가 뭐 이게 1이다 두려면 마지막에 빼기 1을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얘네에 대한 답을 무조건 answer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answer에 있는 다른 정보를 쓸 거면 걔를 미리 딴 곳에 저장을 해두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해가 여러 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런 경우에는 이 열 벡터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걔네들은 대괄호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타내게 됩니다. 제가 예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. 이거 풀면 되겠다. 제가 한번 이 h라고 둔 거는 그냥 이 기호식을 하나 둔 거예요. 그래서 풀고 싶은 식을 예를 들면은 2에 2z승 빼기 5라고 합시다. 그러면 z가 로그 2분의 5가 나오겠죠. 아니죠. 2분의 로그 5가 나오겠죠. 미쳤나봐요. 그래서 이걸 풀게 된다면은
이 h, 내가 answer 대신에 h를 할당시킨 건데 이 2분의 로그가 ln이죠. 여기서는 그래서 ln5가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도저히 못 풀겠는 이런 방정식이 있을 때는 매트랩 시키면 다 계산해 줍니다. 다른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. 상가함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 이게 해가 여러 개 나올 때는 이렇게 하나의 변수에 할당하면 안 됩니다.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. 잘못했다. 이런 식으로 코사인 2y 더하기 3 사인 y는 2다 라는 이 식을 풀 수 있는데 이렇게 등식을 넣을 때는 이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 이제 얘를 원래 풀 때는 코사인 2y를 이제 1-2 사인 제곱 y로 바꾼 다음에 우린 계산을 하겠지만 매트랩은 그 정도로 멍청하지 않아서 그냥 엔터 한번 치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. 이렇게 보면 2분의 파이일 때랑 6분의 파이일 때랑 6분의 5 파이일 때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.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. 이제 이거는 식이 한 개 있을 때 푸는 방법이고요. 식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는 각 식들을 쉼표로 구분을 해서 나타내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식을 하나 보이겠습니다. 클리어하고 이렇게 XYT를 둔 다음에 기호식을 정의합니다. 10x 더하기 12y 더하기 16t 이렇게 정의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x와 y에 대한 내가 연립방정식을 풀 거기 때문에 이 해 공간, 해집합도 변수 2개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 이용해서 설정하고 솔브를 할 건데 어떠한 함수를 솔브 할 건지를 적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함수도 있으면 쟤도 적는 겁니다. 그래서 는 13t다. 지금 식이 2개가 있죠. 지금 식을 보면 하나가 10x 더하기 12y 더하기 16t가 0이다랑 5x-y가 13t다 라는 게 있는데 이 둘을 해결하면 x가 2t이고 y가 마이너스 3t일 때 성립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지 한번 봅시다. 네, 실수를 했네요. 표 쓰면 안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이 미분 내용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